동력 변환 장치 1번 편심 왕복 장치 또는 편심 구동 장치라고도 합니다. 모델링 1번 본체 모델링부터 간단한 단면까지 그리고 내보내기까지 작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standard.ipt에 들어가시면 이 본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작업에 속하죠. 스케치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바닥면에서 돌출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XY 평면을 선택한 다음에 절반만 하시고 절반만 스케치 하시고 회전 작업 하셔도 됩니다. 모델링 작업 돌출 작업으로 바닥면에서 돌출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입니다. 지름 56 스케치 마무리해서 돌출하겠습니다. 이 길이는 전체 99. 그리고 여기에서 양쪽으로 튀어나온 부분 어떻게 하냐면 XY 평면이나 XYZ 평면을 선택하셔서 새 스케치 F7 절단 모서리 투영은 세트 메뉴 여기에서 원을 가운데 선택해서 지름이 54 높이 밑바닥에서부터 중심까지 높이 50입니다. 스케치 마무리 돌출 양쪽 방향으로 77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상의 대략 형상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안쪽에 구멍을 파주기 위해서 먼저 이 윗부분을 목깎기를 해주겠습니다. 목깎기는 7mm 반지름 7mm 그 다음에 안쪽 구멍을 파주겠습니다. 안쪽 구멍은 스케치 잡고 바로 나가서 구멍으로 파주겠습니다. 구멍 전체 관통이 아니라 거리 중심을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의 끝부분은 이 엔드밀 플랫 형상으로 구멍을 뚫어주고 지름 값은 46 깊이는 94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바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목깎기 3mm 하겠습니다. 이렇게 뚫린 상태에서 이쪽 면 스케치 마무리 바로 나가서 구멍 중심 선택하시고 구멍을 가장 작은 구멍 27mm 전체 관통으로 뚫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쪽의 형상이 이렇게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뚫려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 들어가서 마무리 바로 나가서 구멍 거리 베어링 구멍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플랫 형상으로 지름값이 35 카운터 싱킹으로 해주시면 바로 못따기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깊이 값은 8 아니죠 77에서 51을 빼면 16 77에서 51 빼면 21이네요 21이니까 10점 여기가 77에서 51 빼서 나누기 2 하면 중심점을 여기를 안정했네요. 이렇게 확인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을 만들어 주시면 이쪽 면과 이쪽 면을 눌러주시면 가운데 작업 평면이 생기게 되고 방금 뚫은 구멍을 미러 평면으로 대칭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찍 목사. 그 다음에 밑바닥 스케치 잡고 사각형을 2점 중심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88 하시면 이렇게 되고, 이쪽도 88 난 다음에 돌출 반대쪽으로 몇 mm냐면 8mm. 그 다음에 목깎기, 각각의 모서리를 가장 먼저 해주셔야죠. 여기는 절대 3mm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동력 전달 장치 본체에서 뭐 7, 8, 9, 10, 11, 12 뭐 이 정도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적용 확인. 다음에 이쪽 윗부분을 또 만들어야죠. 윗부분 지름값이 32. 그치, 마무리. 돌출, 이것은 11mm 돌출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선택, 나가기, 구멍, 중심 선택하고, 구멍의 지름이 18mm입니다. 18 못다기 포함이니까 20이 되겠죠. 전체 관통 확인하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나사 구멍을 뚫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사 구멍을 뚫겠습니다. 스케치, 점 찍고, 치수, 점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22.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구멍, 점 선택하고, 이번에는 탭구멍, 전체 관통 아니고 거리, 아이소 배터리 프로파일 M3 3mm죠. 3mm일 때 미터 보통 나사는 0.5. 끝부분은 끝날 각도 있는 걸로 선택하시고, 나사부의 거리 10. 나사부의 거리 10. 측정을 하면 10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10mm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2가 되죠. 확인. 오, M3이죠. 그럼 여기가 3 이렇게 되죠. 확인. 그런데 좀 치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46이 46이 맞네? 맞습니다. 여기 46이 맞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이상할까? 이쪽 구멍의 피처 편집 깊이가 77에서 51을 빼면 26이었는데 26이가 13이 되나? 13이 맞네요. 치수 틀린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원형 패턴으로 돌리겠습니다. 회전축 옆면 몇 개냐면 4개. 그 다음에 미러, 여기랑 여기를 미러 평면, 여기 옆면 선택해서 확인. 못따기가 없을 때는 잘 되고, 못따기가 있을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목깎기, 이쪽 안쪽 목깎기 0.3. 왜 0.3인지는 규격집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윗부분, 맨 윗부분, 여기도 나사 구멍이 있으니까
똑같이 4-M3 그러면은 점을 찍고 치수는 위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 12.5네요. 12.5 그 다음에 구멍으로 똑같이 아이소 배터리 프로파일가 3 나사부가 이번에는 8mm 그러면 전체 10mm겠죠? 확인. 원형 패턴 나사 선택하고 회전축 옆면 선택하고 4개 확인. 자, 됐습니다. 이제 라운딩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목 깎기 R3 마무리 3mm 여기 3mm 여기 3mm 그 다음에 여기 3mm 그 다음에 이쪽도 3mm 안쪽은 3mm를 했으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확인. 자, 가시성 제거 가시성 제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아까 한 군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기 되었네요. 네,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동력 동력 편심이라고 적겠습니다. 편심 1 그러면 본체 한 다음에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 standard.idw 여기에서 ISO 삭제, 디폴트 보드 삭제, 시트 1, 시트 편집, A2 확인. 그럼 A2가 설정이 되었고 작업을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관리 스타일 편집기에 들어가셔서 가장 간단한 가장 기본적인 기본 표준에 들어가셔서 삼각법을 반드시 설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선택하지 않더라도 이것만큼은 하셔야 되고 내가 만든 작업용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어떤 걸 쓰고 어떤 걸 안 쓸지 모르니까 일단 확인 눌러서 이렇게 되면 이거를 그냥 갖다 내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갖다 내보내면 작업하는 양이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단면도를 끝내고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면도 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스케치 반드시 정면도를 선택하시고 스케치를 누르면 정면도의 축 X축과 Y축의 원점이 정면도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그냥 이런 바깥쪽을 선택하시고 스케치를 누르면 이렇게 원점이 이렇게 이쪽에 왼쪽 아래 하단 부분 쪽에 원점이 생기고요. 정면도를 선택하고 스케치를 누르면 이렇게 정면도를 중심으로 축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고 스케치를 아무거나 원으로 하셔도 되고 스플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사각형으로 하셔도 되고 어떤 것으로 하든 정면도의 전체가 포함되기만 하면 됩니다.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크 아웃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정면도를 선택하시면 내가 방금 만든 스케치가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깊이 시작점이 빨간색 화살표로 눌려진 상태에서 이게 전단면도가 보여지려면 어디를 자른 면이 있어야 되냐면 평면도의 가로로 가운데를 지나는 선 또는 우측면도의 세로로 가운데를 지나는 선이 절단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우측면도에서 선택하셔도 되는데 평면도에서 선택하시려면 이 지금 초록색 점이 뜨는 곳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측면도에서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세로로 초록색 점 뜨는 곳 아무데서나 가운데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면도에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 확인.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인
전단면도 형상이 나오고요. 필요 없는 불필요한 선, 여기에서 이런 선들이 다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선들은 의미가 없는 필요 없는 선들입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선들은 CAD로 내보내기 했을 때 의미가 없는 선들이기 때문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스타일 T에서 은선 제거를 누르시면, 정면도에서 은선 제거를 누르시면 몽땅 다 없어지고, 만약에 우측면도에서만 은선을 제거하고 싶다 하시면 우측면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체크를 풀면, 스타일 T 옆에 체크를 해제하시면 은선 제거를 눌렀을 때 우측면도만 은선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눌렀을 때는 전체가 필요 없다 했을 때는 정면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은선 제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했는데 도면을 보니까 누락된 게, 이 구멍이 누락된 곳이 있네요. 그러면 이 구멍을, 일단 이 도면을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도면 저장을 하시고,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누락된 곳이 발견됐을 때는 CAD에서 들어가서 해야지 하지 마시고 본체에 다시 들어가셔서 여기를 바닥면을 선택하시고 바로 나간 다음에 구멍을 통해서 점, 그리고 여기 점을 다 선택하시고 드릴링 구멍 전체 관통으로 지름값, 드릴이죠. 지름값 6.5인가요? 6.5 정도 되네요. 6.5 그래서 확인을 누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뚫렸잖아요. 그때 저장하고 나서 도면을 딱 돌아가시면 이렇게 구멍이 자동으로 뚫립니다. 이렇게 구멍이 자동으로 뚫리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멍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부분 단면도로 이렇게 끊으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를 또 부분 단면도로 만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 상태로 놔두시고 이쪽에서 측면도에서 구멍을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는지 좋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여기에서 끊어서 아래쪽 외부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단면을 하시던지, 아니시면 우측면도에서 단면을 보여주시던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끊을 때 나는 여기서 끊고 외부를 보여주고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 브레이크아웃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스케치에서 스케치를 삭제하고 다시 스케치를 들어가셔서 선, 스플라인 보관으로 가셔서 이렇게 그리고 패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패곡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셔서 ESC를 누르고 약간의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똑같이 스케치 마무리, 브레이크아웃, 정면도 선택, 시작점을 평면도 중에 하나, 이 선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을 딱 누르시면 이렇게 똑같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선은 어차피 나중에 0번으로 레이어 다 바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원래 마우스 가는 실선을 바꾸셔야 되는데, 가는 실선 바꾸시려면 원래 특성에 들어가 마우스 우클릭 특성에 들어가셔서 도면 층별 0.25 선택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또 구멍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구멍을 보여줘야 되냐면, 이 부분만 또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여기를 보여주시고, 라인을 어디만 예쁘게 보여주시면 되냐면, 보여지는 거, 아까 여기도 바깥쪽은 대충 그리고 이쪽 보여지는 곳만 예쁘게 그리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보여지는 곳만 예쁘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아웃, 정면도 선택, 시작점을 어디를 선택해야 되냐면 이 가운데 구멍을 보여줄 곳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지나가셔도 되고 여기를 지나가셔도 됩니다. 원하는 곳 아무데나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위치에는 중심선을 그려주셔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좌우 대칭, 얘는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오리기를 통해서 선택하시고 저 초록색 점 뜰 때 이만큼만 남기는 부분 선택. 그 다음에 이쪽도 이만큼 선택하시고 오리기 선택하고 저면도 선택하고 남길 부분 선택. 이렇게 평면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보여줘도 되고 보여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없고 여기서는 저면도가 사각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표시했고 그러면 평면도를 보여주셔도 되는데 평면도보다 저면도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면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리브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기서는 굳이 보여줄 만한 게 요거 이 간격인데 이 간격은 굳이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베어링 커브 할 때처럼 등간격이라는 글씨 하나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장 하신 다음에 내보내기 해서 DWG로 내보내기 오토캐드 DWG 파일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디렉토리 확인해서 저장. 그래서 저장했던 본 편집 1번의 도면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오토캐드 파일이죠. 얘를 열고 나서 우리 하던 거 이거를 지우고 내보내셔도 되고 이거를 안 지우시고 캐드에서 하셔도 됩니다. 얘는 의미 없으니까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셔서 X 분해하신 다음에 전체 다시 선택하시고 0번 선택하신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해서 내가 작업하던 컨트롤 도면에다가 레이어 설정되어 있는 도면에다가 컨트롤 V 하신 후 작업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작업을 하시다 보시면 우리가 늘 하던 이 모양이 여기 30도도 없고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것들은 캐드에서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인벤트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실 거면 똑같이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도선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편심 구동장치 또는 동력 변환장치 1번 본체 모델링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그리고 내보내기까지 작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